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태도를 바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도 지위도 아닌 입술 끝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아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 안에서 존중받을 때는 마음이 따뜻하지만 가볍게 무시당할 때는 속이 상하고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나이가 들어서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꾸는 힘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은 무시를 존중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말 습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무시당할 때의 심리.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대화 자리에 앉아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이웃이나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에서도 사람의 태도는 유독 나를 서운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내가 괜히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대우받나?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사람들도 나를 쉽게 보나? 속으로 자책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존중받던 자리에서조차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젊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말은 그저 잔소리처럼 흘려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보다 내 안의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관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왜 상처를 크게 받는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뜻이죠. 무시라는 것은 때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빈틈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은 더욱 뾰족하게 꽂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 무례한 말 한마디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속이 허전하고 자존심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에도 상처가 깊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상황이 유난히 서럽게 다가오는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상처를 크게 키우고 있는가?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가까운 가족, 자식에게 들은 말이 그 어떤 낯선 이의 무례함보다 더 오래 마음을 아프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요. 이 짧은 말이 주는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다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듯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상대의 무례함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곧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은 말을 짧게 만들고 목소리를 떨리게 하고 상대가 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태도로 이어지지만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하는 순간 말에도 힘이 생기고 상대도 쉽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함을 당했을 때 억지로 크게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모두 쏟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상대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물건 값을 치르는데 점원이 대충 돈을 받아 던지듯 내던지는 순간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시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점원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곧 표정이 풀리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며 존중을 담아내는 태도. 바로 그 힘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태도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2부. 존중을 부르는 말의 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힘은 사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 거기에 마음을 담느냐 아니냐가 상대방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늘 남에게 잘해주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시뿐일까?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던진 말 속에 존중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기실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나면 의사나 간호사의 태도가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대부분은 서운한 표정을 짓거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많으셔서 고생 많으시죠. 제 차례가 되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의사의 표정이 바뀌고 대화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요금을 내지만 기사님, 안전하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손님과 아무 말 없이 내리는 손님은 분명히 다르게 기억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쁘게 운전하던 기사님도 그 말 한마디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존중의 말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켜는 힘이 있습니다. 무심한 얼굴로 일하던 사람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무시할 수 없었던 마음이 공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간단한 말을 자주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익숙함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을 더 쉽게 빼먹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자주 겪는 서운함, 내가 가족에게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은 사실 단 한마디 말이 없어서 생깁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오늘 힘들었지? 들어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아이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지만 후자는 점점 말을 줄이며 거리감을 만들게 되지요. 존중을 담은 말은 관계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관계를 끊는 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사실 몇 초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거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가 서운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의 말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따뜻해지고 듣는 사람도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말이 쌓일수록 상대는 점점 더 공손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하게 밥 줘라는 말로만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서운해지고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준비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아내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순간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이렇듯 존중의 말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말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립니다. 내가 던지는 말이 존중과 배려라면 상대도 반드시 공손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3부. 해석의 차이가 만드는 존중.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맞닥뜨릴 때 그 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계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관계에서도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지인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라며 분노와 서운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마 나를 못 봤나 보다 혹은 마음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에 따라 내 마음의 무게와 관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은 바로 이 해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으로 해석하면 내 입에서도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해석을 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상대도 그 말에 끌려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 속에 존중을 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상대의 방어심을 키우고 후자는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지요. 한 중년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잘못했을 때 아내가 당신은 늘 그래라고 말하면 남편은 바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도 이해는 돼요. 다만 조금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남편은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고 상대의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도 이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구식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이런 말 앞에서 서운함이 들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며 받아들이면 관계는 금세 멀어집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자기 방식을 말하는구나라고 해석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의 흐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존중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먼저 존중의 언어를 꺼내면 상대의 마음은 예상보다 쉽게 바뀝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짧은 말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내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상황으로 볼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나의 감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존중을 이끌어내는 이 말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사건 자체는 바꾸기 어렵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해석과 내 언어는 언제든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내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짧은 말 한마디를 더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조차 당신을 다시 바라보며 공손히 대할 것입니다. 4부. 무심한 말이 남기는 상처.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구, 오래된 지인에게서 들은 무심한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요라는 무심한 대답뿐이었다고 말이죠. 그 순간 느끼는 서운함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허무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말이 꼭 의도적인 상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그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했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내가 배제되고 있구나라는 깊은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렇듯 무심한 말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건넨 말이 밥 아직 안 돼? 라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 말에는 고마움도 존중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고생 많았지? 덕분에 내가 편안히 지내네라는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이 차이는 단 몇 초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무심하게 던진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존중을 담은 말은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의 말을 아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서로를 서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랑 살면서 별말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가장 큰 후회야. 사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특히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존중의 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비록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시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주인이 무뚝뚝하게 물건 값을 받으며 거친 손짓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불쾌함을 느끼고 그 가게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바쁘시죠? 그래도 덕분에 좋은 채소 사갑니다. 주인의 표정이 순간 바뀌더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라며 자세까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상대의 무심한 말에 똑같이 무심하게 대응하면 관계는 차갑게 굳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존중의 말을 건네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태도를 바꿉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 중 하나는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조금 더 존중과 감사를 담아 말했다면 지금의 관계가 달라졌을 거라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존중의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무심한 말은 칼날처럼 사람을 베지만 존중의 말은 약처럼 사람을 치유합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내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말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고마움과 배려를 담아 보십시오. 그 차이가 바로 상대를 무시해서 존중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5부. 마음과 말의 일치. 사람의 말은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이 불안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으면 말투는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짧은 한마디에도 부드러움이 묻어나지요. 고대 사상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이 말은 곧 내면이 고든 사람은 말까지 자연스럽게 공손해지고 그 태도는 상대방의 존중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만 고치려 하지만 사실 말은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좋은 말을 해도 속이 화로 들끓고 있다면 그 뉘앙스는 결국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그 불편함을 느끼고 더 경계하거나 무시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자녀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부모가 좋다, 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아이들은 곧바로 압니다.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중을 담은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내 안이 평화롭지 않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상대에게 존중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점점 까칠해질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생의 피로와 상처가 마음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말투가 날카롭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차갑게 굳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이라도 여유와 평온을 지니면 그것이 고스란히 언어로 표현됩니다. 차분한 어조,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존중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를 공손히 대하도록 만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장에 나갔을 때 물건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툭 내뱉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좋은 물건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은 표정이 환해지며 덤을 얹어주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니 상황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대로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릅니다. 존중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배려와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이 저절로 말에 스며들고 상대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아보십시오. 마음을 차분히 하면 자연스럽게 존중의 말이 흘러나오고 그 말이 관계를 바꾸고 나를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루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이 단순히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도 당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부 태도의 흰말보다 큰 메시지.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은 그럴듯한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표정, 눈빛, 목소리와 같은 비언어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굳은 얼굴로 말하면 상대방은 그 말의 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어조와 따뜻한 눈빛으로 전하면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하면서 휴대폰만 보며 대충 말하면 그 말은 진심 없이 들립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눈을 마주치고 온화한 미소와 함께 전하면 부모는 내 건강을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말은 같아도 태도에 따라 상대의 마음속 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실제로 언어가 아니라 태도에서 의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상대에게서 받는 인상 중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표정과 목소리, 몸짓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눈을 내리깔고 무표정으로 말하는 것과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우리 삶에서 존중을 얻고 싶다면 말만 바꾸려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눈빛, 내 표정, 내 목소리의 톤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어떤 이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면 상대는 금세 눈치를 챕니다. 결국 말보다 태도가 앞서버린 것이죠. 한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겨 몇 달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순간 친구가 다가와 그동안 미안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 것은 눈가에 맺힌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며 오랜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는
말을 넘어 관계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지닙니다. 존중을 담은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무심한 태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가 오늘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볼지, 어떤 목소리로 인사를 건넬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하루의 관계를 바꾸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중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답합니다. 내가 굳은 얼굴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도 차갑게 돌아설 뿐입니다. 결국 존중은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과 태도의 따뜻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내 삶을 공손함과 존중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용하는 말뿐 아니라 내 태도와 표정, 목소리를 함께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담긴 진심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7부. 습관이 만드는 인생의 품격.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 그 말들이 쌓여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오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한 번의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날마다 쌓이는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존중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와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오르내릴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답하게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맡든 끝날 때 반드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며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의 습관, 꾸준히 이어진 존중의 언어가 그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서도 단번에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말이 쌓이고 그 말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상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집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라는 말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쌓인 갈등과 서운함조차 그 존중의 언어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또한 존중의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도 점점 불만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감사와 존중의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자연스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너그러워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습관은 결국 나를 만드는 힘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존중의 습관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습관은 나를 지키고 상대의 태도까지 변화시키며 마침내 내 인생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존중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은 억지로라도, 두 번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존중의 말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던진 말 중에 얼마나 존중이 담겨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내일보다 모레는 조금 더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놀랍도록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존중의 말 습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이자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산입니다.
그 습관이 곧 나의 품격을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살다 보면 존중받을 때보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더 크게 남습니다. 그 한순간의 상처가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태도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 장면을 통해 확인했지요. 무심한 말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존중을 담은 말은 봄 햇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고맙다는 인사, 덕분이라는 짧은 말, 이런 말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무시를 존중으로 바꾸는 일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할 뿐이지요. 그 작은 변화를 반복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고 내 삶 전체가 한층 품격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과 태도 속에 담긴 진심이 결국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고 앞으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외롭고 지칠 때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던지는 존중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별빛 철학 채널과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